4월 1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한대행의 정치적 행보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복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비롯해 최근 1년의 행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한대행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형국인데요. 권한 없는 자가 자행한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이자 내란 속의 윤석열의 지령에 따라 헌재를 장악하려는 제2의 친위 쿠데타입니다. 한덕수 대행이라도 어떻게 출마시켜보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흥분을 하셨나? 저는 사실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정치적 의도를 떠나서 이게 상식적인 판단을 상실했구나. 정치권에선 윤 전 대통령 관련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차출론 등과 맞물려 온갖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연일 저주에 가까운 막말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공격하며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라고 봅니다. 고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지명 처리를 촉구하면서 한대행의 재탄핵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현재 이 헌법 전복 세력과 한통속인 자를 집어넣는다는 그 발상 자체를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해주겠습니까? 내란 식의 범죄자인 윤석열 개인의 대행 행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써 또 내란 세력의 부역자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파면을 위해서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지명을 시작으로 남은 2달간 권한대행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공석인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한대행의 행보와 재탄핵 시도까지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신경전과 갈등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보수 단일화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보수 후보군들의 잇단 출마 선언과 함께 단일화 여부에 이목이 쏠립니다. 국민의힘 주자 중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은 출마 일성으로 지난 대선에서 있었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의 단일화에 대한 사과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립니다. 이처럼 단일화는 대선 국면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곤 하죠. 이 가운데 보수 진영에서 가장 먼저 대선 레이스에 나선 후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보수 단일화의 키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라는 거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아마 국힘과 함께 단일화 또는 참여를 하는, 지원을 하는 이런 식으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퍼센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2%든 3% 중요하잖아요. 우파에서 하려면 국민의힘이랑 해야 된다. 무슨 국민의힘이 우파 전세 냈습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오만방자해 보일 수 있다. 당사자인 이준석 의원은 끝까지 완주할 뜻을 밝히면서 재차 국민의힘과의 단일화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언을 해주신 선의는 제가 고맙게 받지만은 제 운명은 후회 없이 제가 판단하는 것이다. 대선에서는 연대라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기의식 정도는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늘 경선 룰을 확정하고 오는 5월 3일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관위원장은 단일화에 대해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컨텐트, 빅텐트이죠. 우리 모든 동조 세력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은데 당대 당으로는 경선을 치르기가 우리 규정상 지금 어려워요. 단일화 문제는 남아있을 텐데 잘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재명 전 대표와의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수 빅텐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번 21대 대선에서 보수 단일화 여부가 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